수영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물이라는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기술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유연성, 근력, 지구력을 비롯한 외면하고 싶은 나의 저질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영을 할 때 유독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수영을 방해하는 저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저항이 나의 수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사례, 개선 방법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몸이 잘 안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뒤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앞으로 안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에서 유독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은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의 사전적 의미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물에서 다루는 저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성 저항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걷거나 달릴 때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듯이 물에서는 물을 뒤로 밀어내서 몸을 앞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데요. 이처럼 추진성 저항은 우리가 발을 차거나 팔을 돌릴 때 물을 손과 팔로 끌어당겨 몸을 추진시킬 때 이용하는 저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성 저항입니다. 저항성 저항은 물에서 걷거나 수영을 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힘입니다. 수영하는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는 녀석이죠. 물은 수십억 개의 수소와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공기에 비해 무려 1000배나 높은 밀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서 보다 쉽게 헤엄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저항에 대해 파악하고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저항성 저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형상항력이라고도 부르는 이 저항은 물과 만나는 몸의 형태가 유발하는 저항성 저항입니다. 우리의 몸은 물고기와 같은 좋은 유선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저항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같은 표면적을 이루는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마치 총알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형이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물에 닿는 앞쪽의 모양에 따라 받게 되는 저항은 달라집니다. 앞쪽이 가느다란 모형은 물의 흐름을 점진적으로 받게 되어 저항의 크기를 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앞쪽이 각진 모형은 물의 흐름을 정면으로 받게 되어 더 큰 저항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형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몸의 모양을 가능한 테이퍼링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이란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의 모양을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유선형 자세 또는 스트림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테이퍼링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끝과 발끝을 모아주는 동작을 취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될 때는 스트로크를 위해 필요한 만큼 손을 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태 저항을 유발하는 또 다른 케이스는 수평 정렬과 좌우 정렬이 안 됐을 경우입니다. 몸은 추진을 하는 동안 가능한 수면과 수평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하체가 과도하게 가라앉은 채 움직일 경우 물에서 몸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몸은 가능한 수면과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몸이 좌우로 흔들려 형태 저항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유형과 배영 초보자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케이스는 물을 젓기 전 팔을 과도하게 바깥으로 벌려 저으려 할 경우, 팔을 되돌릴 때 과도하게 바깥으로 휘젓거나 반대로 안쪽으로 과도하게 입수시킬 경우에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유형과 배영에서는 팔을 몸의 중심부에서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도록 조절해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서 몸이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몸은 앞쪽의 물 분자와 부딪혀 순간적으로 몸 앞쪽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나온 뒤쪽은 일시적으로 빈 공간이 되어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몸 앞쪽에서 생성된 높은 압력, 뒤쪽에서 생성된 낮은 압력의 수합차는 몸을 뒤로 끌어당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성 저항을 견인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견인 저항이 유발될 시 수영을 하는 영자는 뒤로 당겨지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영자는 앞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수영하는 사람을 따라갈 때 가까이 가면 편하기도 하죠. 또 견인 저항은 형태 저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몸이 추진할 때 형태 저항이 클수록 몸 뒤쪽의 빈 공간도 함께 커져 견인 저항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몸을 테이퍼링 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입니다.
물을 헤엄쳐가는 영자는 필연적으로 몸을 압박하는 파도와 맞서게 됩니다. 이러한 파도는 수영하는 사람의 전진 속도를 지연시키는데요. 이러한 저항을 파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파도 저항은 수영 속도가 증가할수록 더 큰 파도를 유발해 몸의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되는데요. 자유형을 할 때 호흡을 하기 위해 머리를 축혀 세우거나 과도하게 허리를 세우는 동작들이 바로 파도 저항을 키우는 대표적인 예로 될 수 있습니다. 푸싱 저항은 특정한 형태의 파도 저항을 말합니다. 주로 물을 추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낼 때 생기는 저항을 말하는데요. 자유형이나 저병에서 팔을 되돌릴 때 손으로 물을 쓸면서 되돌린다거나, 자유형 킥이나 저병 킥에서 다리를 과도하게 아래로 눌러 앞으로 밀려날 때, 또는 평형 킥에서 다리를 구부릴 때 무릎이 과도하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허벅지가 물을 앞으로 밀어낼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푸싱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추진 방향과 반대로 밀어내는 동작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물속에 들어오면 물 분자는 우리 몸 표면에 접촉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 분자들은 몸이 추진할 때 피부를 따라 끌려다니며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하는데요. 이러한 저항을 마찰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마찰 저항은 물체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물체의 표면이 거칠수록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몸의 표면적을 통제할 수 없는 점과 빠르게 수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결국 몸의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것만이 마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989년도에는 전신의 털을 제거해 마찰 저항을 줄인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요. 전신의 털이 수영 기록에 영향이 있었다니 참 재밌죠. 또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매끈한 수영 모자와 매끈한 수영복을 입기도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주머니가 달린 비치 바지나 래쉬가드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펄럭거리는 수영복은 수영을 할 때 저항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 가급적 몸에 달라붙는 수영복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금지되었지만 한때 스피도와 나사에서 개발된 첨단 수영복이 마찰 저항을 줄이고 부력을 개선하여 쏟아낸 세계 신기록만 무려 43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마찰 저항이 수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수영 연습을 할 때 추진력에만 집중해 저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무심코 따라했던 동작들이 사실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니 새삼 놀랍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더 답답한 건 안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위에서 나열한 저항의 종류와 그 사례를 바탕으로 수영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의 수영이 한층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수영이 더욱 즐겁고 발전적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영에 관한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